나눌 이야기는 전북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황당하고 섬뜩한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가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죠.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세련미가 넘쳐 보였습니다. 평범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분은 가게 홍보를 해주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던데 홍보차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지만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게 오픈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가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결국 그 여자분께 마케팅 홍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업무 관련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일적인 관계였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이성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여자분과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쯤 저희에게 조그만 사건이 생겼는데 모든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죠. 저는 가게 오픈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중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고 쉬는 날에는 주로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했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쉬는 날이 아닌 가게 마감하는 늦은 시간에 찾아오곤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가게 마감하고 간단하게 한잔하자.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라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가게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죠. 친구는 포장마차로 먼저 들어가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오늘 친구 만나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내가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내놓을게. 저는 평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혹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까봐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썩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눈치가 보여 친구와 정말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새벽 2시쯤 집으로 들어갔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음에도 11시에 가게 마감을 하고 2시에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빨리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술까지 마셨으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씻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재중 전화가 10통 가까이 와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낸 카톡이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됐던 거죠. 미진아, 무슨 일 있어? 오빠, 어제 친구랑 뭐 했어?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낸다며. 저는 친구랑 헤어지고 2시쯤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잠을 잤다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의심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는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화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진아, 나 좀 믿으면 안 돼? 너 이럴 때마다 진짜 힘들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적 있어? 1년간 만났으면 너도 알잖아.
여자친구는 싸울 때마다 그날 일을 꺼내면서 집요하게 물었죠. 1년을 만나도 사람은 모르는 거지. 혹시 그날 친구랑 유흥업소 같은 데 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늘 같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한 달간 서로 만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차이게 됐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회까지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곧장 집에 갔다니까. 여자친구는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투고 나서 친구들과 고민을 하다가 유흥탐정이라는 곳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남자들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흥업소에 얼마나 들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요즘은 결혼 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흥탐정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방문하기 전 전화 예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흥탐정들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조사 비용 3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맡겼는데 정확히 3일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네, 사모님 유흥탐정입니다. 남자친구분 뒷조사를 해봤는데 이틀 전 새벽 1시에도 노래주점에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평범한 주점이 아니고 2차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가게 사무명부터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까지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의심이 가면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물어봐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 근처에서 찍은 CCTV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던데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여자친구는 아는 언니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 언니도 유흥탐정을 이용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과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끝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몰랐을 텐데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니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죠. 언니는 남자친구와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유흥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 언니와 같이 있던 시간에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보내준 CCTV 사진을 보니 화질이 흐릿해서 누군지 판단하기 힘든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언니 말을 듣고 나서 CCTV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당시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판단이 흐렸다고 정말 바보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알려준 정보는 모두 다 거짓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라고 하던데 워낙 치밀한 놈들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저는 여자친구와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다시 만나기가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유흥탐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같이 피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곳에 속아 파혼을 한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헤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대부분 피해자는 주로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유흥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속았다가 헤어지는 건 물론 그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섬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